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우리 숲팀 형님들은 또 한번 이제 안내 코멘트를 듣게 되시겠는데, 뭐 어쨌든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이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또 해드렸고요. 화살표 따라서 화면 중앙 보시면은 제가 10연승 이상 기록들 이렇게 또 모아놨습니다. 뭐 승부 연승 같은 경우에도 연말 강승부 9연승까지 또 만들어냈고, 승부는 저는 무조건 딱 한 조합만 갑니다. 뭐 어중빵하게 뭐 두 조합, 세 조합 안 가고요. 또 이런 연승 같은 경우에도 딱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수익 연승 구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개인 통상 기록들, 자, 이렇게 숲TV 방송국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고요. 숲TV 방송,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따가지고 당시 올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날짜, 내용, 그리고 댓글, 달렸던 댓글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튜브 바로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패키지나 주말 패키지, 뭐 월 패키지 끊어서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라이브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춰가지고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앞전에 메이저리그 프리뷰에서 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승부 구간, 오늘 주간 중간 승부도 깔끔하게 싹쓸이 또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오늘 그 일본 축구도 여러분들 벌써 지금 4연승이거든요. 오늘 일본 축구를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축구랑 일본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가 이제 끝났죠. 거의 시즌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축구가 10월 중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축구 가지고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미국 축구가 제가 한 7연승이 또 최고 기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도 잘 나온다라는 거. 직전 또 저는 싹쓸이 올킬을 또 내드리기도 했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면 또 승부 같은 경우에도 또 워낙 또 뭐 초강승부, 강승부, 중강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승부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연락 주시면 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DC 유나이티드와 뉴욕시티 미국 축구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숲TV에서는 미국 축구를 프리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재밌어요. 미국 축구가 득점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리고 원정 상승들도 좋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꾸준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DC랑 뉴욕시티인데, 뭐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아는 유명한 선수 벤테케가 있죠. 최근에 벤테케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벤테케가 돌아온 DC는 확실히 공격력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팀입니다.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격, 그리고 이제 중원 진영에서 대부분 결정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도 DC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부터도 벤테케 몰빵 축구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너무 공격 루트가 일정하다, 굉장히 좀 단조롭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DC 유나이티드가 홈에서는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홈 경기력은 더 좋아지긴 하는데, DC도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번 시즌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수비 불안이 굉장히 큰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1점 차 안쪽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실점을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반 승보다는 차라리 햄무로 고배당을 좀 노려보는 게, 이 고배당이 4배당이에요. 햄무가 상당히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노려보기 좀 좋은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원정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격력이 완전 마탱이가 같습니다. 얘는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잡혔거든. 원래 시티가 홈 경기는 정말 잘해요. 근데 직전 경기 무득점이었죠. 0대1로 졌던 직전 경기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만큼 얘도 지금 공격력이 좀 많이 맛이 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오바 보기 좀 애매해요. 원래 DC 경기는 보통 오바가 진리거든. DC랑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안 가져오긴 했는데 레드불스 경기는 항상 오바 찍고 보면 2.5바 찍고 보면은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 CT 때문에 CT가 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 차라리 그냥 햄무 정도로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DC 승에다가 DC 햄무 정도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언더바는 언더가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경기다. 자, 다음은 몽레알 그리고 콜럼버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요거 화면 조정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됐다.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몽레알이랑 콜럼버스 경기인데 지금 몽레알은 꼴찌팀이죠. 리그 꼴찌팀이고요. 공격, 수비 둘 다 안 되는 팀, 몽레알입니다. 몽레알이 제가 이번 시즌에도 프리뷰해드렸지만 감독까지 바꿔가면서 전술 변화를 주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감독 또 바꿔야 됩니다. 이게 색깔이 아예 없어요. 보통 미국 축구는 이 색깔이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뭐 수비를 놓고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앞전에 프리뷰해드렸던 뭐 뉴욕시티 아니면 뭐 또 뒤 후술 애들이 오스틴 아니면 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팀들처럼 아예 좀 공격력의 기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밸런스를 좀 맞춰서 가던가 아니면 홈에서 강점을 뚜렷하게 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몽레알은 아예 무색무취의 팀이다. 어쨌든 몽레알은 좀 활용이 좀 어려운 그런 팀이고 반대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축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축구 자체를 잘하는 팀이 콜럼버스가 아닐까 싶어요. 공격이 안 되면 수비가 해주고 또 수비가 안 되면 공격이 해주기 때문에 원래 콜럼버스가 지난 시즌까지는 정말 미친 공격팀이었거든요. 경기에 따면 뭐 한 3골, 4골 받고 시작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수비까지 또 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뭐 주전 수비들이 좀 결장이기 때문에 둘 다 결장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뭐 공수미에서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좀 너무나 많이 나는 경기다. 근데 어쨌든 좀 오늘 콜럼버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배당이 지금 너무 높아요. 보면 2배당 지금 초반까지 또 배당이 더 올라갔더라고. 치솟아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콜럼버스가 원정 경기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템백 상대로 좀 약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오늘 다 갖고 있죠. 원정 경기에서 몽레알의 템백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무가 뜰 수도 있는 경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언더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콜럼버스 일반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훌륭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몽레알 같은 경우는 리그 꼴찌 팀이고 콜럼버스는 리그 2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훌륭했던 경기였다. 언더나 콜럼버스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으로 고배당 쓰실 분들은 아예 콜럼버스 마인까지 봐버리세요. 그 다음은 올랜도 시티와 그리고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이번 시즌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팀이 됐어. 원래 올랜도가 홈 경기 강자거든요. 홈에서 정말 잘하는 팀인데 이게 홈 경기에서 올랜도가 좋은 게 공격의 그 다양성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다만 이제 여기 메인 두 선수죠. 에두아르도랑 그 다음에 파비앙 이 두 선수가 오늘 모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올랜도 시티 공격의 다양성을 주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빠지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그래도 홈 강자라서 커버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올랜도 시티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비의 기복이 좀 심해.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또 무너질 때는 좀 크게 무너지는. 직전 경기도 보면은 3실점이라도 대량 실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조금은 아쉬운 게 올랜도 시티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기복이 좀 심해. 도깨비 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긴 한데 얘가 이제 거의 지금 수비가 붕괴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뒤에 있다가 수비 붕괴된 팀 한 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어쨌든 얘들이 지금 주전 수비 2명 포브스랑 둠비아 둘 다 빠지게 되면서 완벽하게 좀 수비가 붕괴가 됐고 샬럿은 미국 축구에서도 유명한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웬만하면 뎁스가 좀 얇아서 주전들 위주로만 게임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샬럿이 막 이번 시즌 막 구단을 뭐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뭐 샬럿이 그래도 경기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실점률 너무 크고 개판이라서 이제 올랜도가 워낙 또 홈 강팀이다 보니까 올랜도 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겠고요. 뭐 공통적으로는 둘 다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큰 두 팀이라서 2.5가 쥐어졌기 때문에 오바만 보셔도 될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때 미국 축구 해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 미국 축구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오바 잘 나는 팀 요거 잘 챙겨가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호주 축구보다도 어쩌면은 오바가 더 잘 나는 리그죠. 리그 자체가 상업성이 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좋은 팀. 요렇게만 잘 골라도 웬만하면은 반타작은 한다. 미축은. 다음은 필라델피아랑 갤럭시 경기입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뭐 이번 시즌 갤럭시 반대만 가면 될 것 같네요 라는 또 얘기가 올라왔고요. 지금 갤럭시가 말이 아닙니다. 골이 우리가 그 머릿속에 알고 있던 형들이 막 베컴 뛰던 시절, 질라톤 뛰던 시절 그 갤럭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직전 경기도 제가 분명 큰 문제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경기 7대0으로 무너졌죠. 너무 크게 무너졌고,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즌 생각하는 이 MLS, 미국 축구에서 공격 밸런스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의 팀입니다. 왕조 시절의 느낌이 좀 살살 나고 있는 지금 필라델피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가 왕조 시절이 있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수비에 좀 결장이 조금 있다라는 게 필라델피아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홈 필라델피아는 뭐 극강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필라델피아는 이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 바리보가 홈 경기에서 출전 가능하냐 안 하냐 요거만 보면 되는데, 바리보까지 오늘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필라델피아의 홈 경기 공격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갤럭시는 지금 형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들 이 팀이 수비가 약해졌어.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봐야 돼? 첫 번째로는 주전들이 좀 부진하고 있나? 두 번째로는 주전 수비수들이 많이 빠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들은 웃긴 게 뭐냐면 결장자들 대부분이, 지금 갤럭시가 결장자가 정말 많거든요. 결장자의 대부분이 다 공격 라인들이야. 1선, 2선, 3선까지 다 싹 다 공격 라인들이 전부 다 결장이 되는데 희한하게 수비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대로 주전 자원들이 빠져서 안 되는데 수비까지 지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수가 다 박살난 상황이다. 여기에다 갤럭시는 또 유명한 원정 약팀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미국 축구에서 1.5배당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웬만하면 잘 안 주는 배당인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도 1.5배당이 떨어졌어. 필라델피아 승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더는 못 볼 것 같아요. 갤럭시 때문에. 그래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승 마이너스 오바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랑 신시내티입니다. 직전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직전 주말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미축이. 직전 주말 미축 경기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변이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토론토였어요. 토론토가 일단 벤테케의 DC를 일단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토론토의 문제점은 제가 직전 경기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 붕괴였거든요. 수비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토론토는 못 보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홈 경기에서 DC는 무실점으로 잡아냈어요. 클린시트로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DC의 문제점인 수비, 뒷공간 수비는 공략을 잘하면서 홈 경기다 보니까 또 공수 밸런스 좀 잘 맞춰줬던, 뭐 하여튼 그런 팀이 토론토였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정말 수비가 안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밸런스로 경기를 끌고 왔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러나 미국 축구에서 밸런스 축구, 그러니까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을 한 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여기 신시내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좀 이제 누락자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보강도 잘했고 1선 구간과 2선 구간과 그리고 이제 수비 구간의 밸런스 잘 보강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신시내티다. 미국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미국 축구 중에서 베팅할 만한 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하나같이 신시내티를 꼽을 거예요. 그만큼 신시내티는 미국 축구에서 인기팀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일본 축구의 그 요코마리 같은, 이번 시즌 요코마리 말고 요코마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밸런스가 참 훌륭한 그런 팀이기도 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축구는 홈 경기에서 잘하는 팀과 원정 경기에서 약한 팀들이 딱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신시내티가 원정이 너무 약해요. 얘들이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는 항상 그 공격력, 그러니까 기대 득점 값이 원정 경기에서 1득점대도 안 나오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얘들이 정말 부진할 때는 원정 경기 기대 득점 값이 막 0.2점대까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신시내티 원정 경기는 제가 웬만하면 잘 터치하지 않는 그런 팀이긴 하다. 직전 토론토가 또 DC 잡는 거 보면요, 뭐 수비 밸런스가 워낙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시가 생각보다 언더를 잘 내요. 미국 축구 중에서도 언더 잘 내는 또 팀이라서 언더 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신시내티는 뭐다? 저랑 4대가 가장 잘 맞는 팀이다. 뭐 직전에도 우리가 또 주력으로 가져갔던 신시가 또 잘 가져오기도 했죠. 저는 요거 신시 일단 일반승은 보겠습니다. 아까 요 앞전에 콜럼버스도 배당 대비 메리트가 너무 좋았던 원정팀이었지만 저는 이 팀 또한 뭐 이제 2배당 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컨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봐요. 2.18배당이더라고요. 배당을 꽤 잘 받았다, 신시내티도. 다음은 휴스턴과 미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제 배당 잘못 준 경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축구 이 많은 팀들 중에서 30개 팀들 중에서 현 시점에 미국 축구에서 받아야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 어느 팀이야? 이 팀입니다. 미네소타. 현 시점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팀이고요. 뭐 공격력, 수비력, 조직력, 그리고 뭐 원정과 그리고 홈 밸런스, 그 어떠한 부분에도 약점이 없는 팀, 대부분 다 상위권 수준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핵심 결장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언제든 늘 꾸준한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미네소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지 형님도 그 쪽지 푸셔야 됩니다, 형님. 쪽지 풀고 오시면 바로 또 제가 보내드릴게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릴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오스틴과 마찬가지로 홈 경기에서 조직력이 좀 많이 좋아지는 팀입니다. 원정이랑 다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휴스턴도 홈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휴스턴 또 문제점이 결장자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한 곳만 결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수비, 미들라인 전부 다 지금 결장자가 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네소타가 아예 공격적으로 잡아먹어 버리거나, 아니면 휴스턴이 정말 질질 계속 수비 늪축구 이런 식으로 해서 끈질기게 끌고 가다가 생묻들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입니다. 언더바보다는 오히려 미네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승으로 한번 접근해보기 좋을 만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요거는 미네 역배까지 한번 보셔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요즘 뭐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미네가. 자, 와 빡세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스 볼게요. 우리 GG형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NBA 이어서 제가 미국 스포츠는 형들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형들 진짜 저기 어디야 배트맨에서 하키 열어주면, 하키 열어주면은 제가 하키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다소프레시님 별풍선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들의 형들 그냥 믿고 보세요. 미국 스포츠들은 웬만한 건 다 해드립니다. 예전에 유튜브에도 제가 그래서 저기 올릴라 그랬거든. 하키 올릴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키를 올리면은 실제로 배트맨에서 발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NFL도 좋아하죠. 네, 저 NFL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미축은 진짜, 그러니까 이 미축 말고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는 진짜 룰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지 뭐 어느 정도 승패 라인이나 핸디 정도는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언더오버가 좀 많이 어렵죠. 그게 한 번에 골이 뭐 6점에서 7점까지 나버리기 때문에 언더오버가 좀 종잡기가 어려운데 승패나 핸디 정도는 좀 잡아드릴 수 있다. 아무튼 세인트루이스랑 캔자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 진짜 홈 최강자 몇 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인트 골랐습니다. 그만큼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해요. 수비값도 너무 좋아지고 공격값도 너무 좋아지거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홈 경기 마인 골라갈 때 세인트 마인을 은근 잘 갔어요. 근데 이번 시즌 현재까지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공격도 지금 아예 안 되는 건 맞는데 실점은 또 실점대로 하고 있고 핵심 주전 자원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오늘도 라인 다 내려놓고 측면 본인들 잘하는 역습놀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얘들이 3-4-3 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루트가 딱 정해져 있어. 그냥 수비할 땐 5백, 공격할 때는 측면 내세워가지고 크로스링, 약간 그런 형태로 게임을 또 풀어나가고 있다.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공격력 자체가 뛰어난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골잡이가 명확한 골잡이가 있거든요. 요벨리치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쓰리톱에 먹여 살리는 팀이야. 팀 자체가, 그러니까 얘들 4-3-3인데 앞에 있는 3톱이 대부분 득점을 다 합니다. 미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선, 2선이 같이 득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1선에서 득점이 거의 다 나와. 그만큼 캔자스는 확실한 골잡이 라인들이 있는 그런 팀이라서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역배나 아니면 프랜승 배팅 한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너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언더 보긴 하는데
이 팀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아서 언더보긴 하지만 피해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캔자스가 몇 골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는 참고만 해주세요. 캔자스도 몰아칠 때는 뭐 3골 이상 몰아칠 수 있는 팀이긴 합니다. 자, 다음 오스틴 애틀랜타 경기인데, 자, 요거 제가 아까 앞전에 그 미국 축구는 뭐를 보면 되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바가 잘 나는 게임, 두 번째로는 홈 경기에서 지독하게나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난 시즌에는 세인트루이스 아니면 뭐 신시내티도 홈 경기 잘했죠. 아니면 뭐 갤럭시나 뒤쪽에 앞전에 해드렸던 뭐 뉴욕시티, 콜럼버스, 콜로라도 이런 팀들이 홈 경기 굉장히 잘했는데,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서도 어쨌든 홈 경기에 성과를 잘 내는 팀 오스틴입니다.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또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 진짜 최약체 팀이에요. 정말 원정만 갔다 하면 못하는 팀이야. 최근 원정 성적도 2무 4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냥 경기를 못한다고 봐야 돼. 요 경기 저는 오스틴 승 쪽이나 아니면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햄무로 노려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언더도 괜찮다. 배팅 구간이 상당히 좀 다채롭고 접근하기 괜찮았던 경기였습니다. 오스틴 승, 햄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FC랑 시애틀 경기인데 양쪽 다 지금 분위기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뭐 물론 미네도 좋지만 LAFC나 시애틀도 이 양 팀도 뭐 밸런스, 조직력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수비 대 수비로 붙어도 되고 공격 대 공격으로 붙어도 된다. 오늘 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언더 쪽으로 가더라도 무승부, 오바 쪽으로 가더라도 무승부가 아닐까. 이건 차라리 고배당으로 노려보자. 무승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샌디 콜로라도. 자, 요거는 샌디나 콜로라도나 뭐 양쪽 다 수비는 다 거기서 거기야. 요거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좀 알만한 이제 그런 구간들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그 케빈 데브라이너, 지금 맨시티 뛰고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마 다음 시즌에 샌디에고로 올 거예요. 이미 미국으로 오는 건 확정이 됐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아니면은 샌디에고로 간다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샌디에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샌디가 중원이 꽤 괜찮거든. 여기서 얘까지 딱 들어와 버리면 제가 볼 때 단숨에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샌디에고 형들 신생팀이야.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팀인데 굉장히 게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샌디에고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샌디에고도 이번 시즌 보면은 은근히 원정을 더 잘해요. 그리고 콜로라도는 당연하게도 홈 경기를 더 잘하는 팀입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로라도도 원정이 좀 더 약하고 샌디도 은근 홈 경기가 좀 약하다. 그런 두 팀이 맞붙는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 둘 다 노출을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거 3.5긴 하지만 충분히 그 이상 오반할 가능성 높은 경기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지금 샌디가 그래도 이제 그러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좀 더 낫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샌디에이고에 드라이어라고 있거든요. 그 중원 라인인데 이 선수가 이제 볼을 전방으로 다 배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드라이어가 너무 잘해. 제가 볼 때 내년에 이제 덕배 와가지고 드라이어랑 중원 구간에 두 명이서 딱 볼 잡고 있어요. 볼란 차면은 저는 좀 끝내줄 거라 봅니다. 미국 축구에 제가 볼 때 최고 미들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현재 드라이어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로라도의 그 문제점은 항상 측면 공격은 좋아요. 근데 얘들이 중원이 너무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포메이션도 4-2-2-2이야. 우리 옛날에 그 피파2 할 때, 피파2 유저분들 4-2-2-2 포메이션 아시죠? 중원이 좀 많이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중원 지형적인 샌디에고한테 좀 전술 상승상으로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 이게 샌디에고 승쪽 보면서 만약에 이게 초반부터 빨리 샌디가 골을 넣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요거 저는 샌디 대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콜로라도 수비는 너무 헐겁습니다. 샌디 승, 샌디 마이너스 오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미 메이저리그랑 NBA 프리뷰를 30분 동안 하고 5분 쉬고 바로 또 축구를 이걸 미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호흡적으로 많이 좀 딸린다.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산호세랑 인터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뭐 미국 축구는 몰라도 마이애미는 안다. 마이애미는 몰라도 메시가 뛰고 있는 팀이라는 거는 알고 있다. 대부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요것도 마이애미가 배당을 참 잘 받았죠. 오늘 원정 경기에서 무려 2.29 배당. 오늘 홈팀 산호세가 2.35 배당이니까 거의 뭐 동배당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러면은 마이애미 쪽 우리 배팅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거 마이애미 인기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메시 안 나옵니다. 뭐 다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마이애미 프리베 들 때만 되면 오늘 메시 나옵니까? 오늘 수아레즈 나오나요? 다들 물어보는데 수아레즈는 결장이에요. 오늘 못 나오고 원래도 못 나왔고 메시 오늘 말소됐어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오늘 메시랑 수아레즈를 모두 빼놓고 경기를 하는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호세도 홈 강팀이에요. 어쨌든 이 팀도 홈 경기에서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최근에도 보면은 공격력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가 다 좋은데 원정 경기 때 수비가 너무 안 돼. 최근에 보면 수비가 와장창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호세가 딱 요 두 선수만 보면 돼요. 산호세는 아랑고, 그 다음에 에스피노 잘하고 있어. 요 두 선수가 최근에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얘들이 가장 주요 득점원이란 말이지. 얘네 둘이가 지금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요 경기는 산호세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저는 없었다. 산호세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아무거나 골라 잡으십시오. 자, 요까지 왔다매. 자, 요까지 오늘 미국 축구도 11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역시나 유튜브 빠르게 올려드리고 숲TV 형님들한테는 전체표 띄워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무자비 3개 골라서 50배 또 고배당 갔다가 하나 또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것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또 이 고배당 50배당짜리는 바로 또 유튜브 구독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베팅해보실 분들께서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TV 형님들도 이렇게 또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하시면은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표 띄워드릴게요. 우리 숲TV 형님들도.